KF-21 전투기 25차 비행 성공. 중국 황구 15 한국 군사력 유감. 스페인 외신 KF-21 성능평가에 몰입. 25차 비행 성공에 한국 공군 세계 4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 3호기가 5일 오후 1시경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KF-21C 제3호기가 이날 오후 1시 1분 이륙해 1시 38분까지 30여 분간 비행한 뒤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CJ3호기는 기존 1, 2호기의 수직꼬리 날개 형상과 달리 4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도색이 적용됐으며 기존 CJ1호기에서만 가능했던 속도 영역 확장과 CJ2호기에서만 가능했던 구조하중 영역 확장을 위한 계측 시스템이 모두 구비된 다용도, 다목적 시제기라고 설명했다. 구조하중 영역 확장 시험은 전투기가 다양한 기동 중 기체 구조에 부하되는 중력과 속도에 수배 이상의 하중을 측정해 기체의 구조물이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방사청은 CJ3호기의 비행이 시작돼 체계 개발 비행 시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속도와 구조하중 등 영역 확장 시험을 좀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J3호기의 최초 비행이 성공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는 3대의 항공기로 비행 시험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KF-21은 앞으로 2000여 회의 비행 시험을 통해 각종 성능을 점검한 뒤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2. 결함 쏟아내는 KF-21, KAI, 왜곡 보도 유감. 한국항공우주산업, 이하 KAI, 은 12일 결함 토해내기 시작한 KF-21 관련 보도에 대해 항공기 비행시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과장된 기사라고 반박했다. 또 강구영 신임 사장의 임원진 해임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조직 슬림화와 유능한 내부 인재 육성 발굴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AI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KF-21이 수행하는 초기 비행 시험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단계 라면서 항공기와 각종 센서류가 서로 안전하게 상호 작동 및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행시험 과정에서 검증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KF-21C 제기는 1, 2차 비행시험 성공 이후 내리 3번 제대로 날지 못했다. 며 총 비행시간이 1시간 남짓에 불과하고 음속 이하 속도로 비행하는 시기에 결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전투기들이 비행시험 중 결함을 쏟아낸다고 하지만 KF-21은 다소 일찍 느린 속도에서 결함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AI는 신임 사장 취임 직후 임원 5명을 해임한 것과 관련 KF-21 개발 자질 우려. 신임 사장이 KAI를 세세하게 파악하지도 못한 시점에 단행된 뜻밖의 인사.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들을 KAI로 데려오기 위한 사전 포석 등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KAI는 우선 KF-21 총괄 임원 해임에 따른 개발 차질 우려에 대해 KAI는 시스템에 의한 개발 절차로 개개인에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 총괄 엔지니어, 치프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1200여 명의 개발 엔지니어가 참여하고 있어 개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인사는 강 사장이 이사 후보로 추천된 시점부터 회사 발전 방안을 충분히 숙고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 이라면서 조직 슬림화와 내부의 유능한 인재 육성 발굴에 주안점을 둔 인사라고 밝혔다. 경영조직 슬림화와 긴축 경영, 실적 위주의 내부 승진을 통해 역동성 창의성 도전적 조직 활성화를 회복하고 제2위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지 특정인을 영입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KAI
KAI에 따르면 강 사장 취임 후 경영지원 조직 슬림화를 위해 30% 이상 조직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기존 두 부문 3그룹 9실 32팀 체제에서 한 부문 8실 30팀으로 개편됐다. KAI는 조직 개편과 KF21 개발 관련 반복해 왜곡하거나 과장된 사실을 기사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KAI를 사랑하고 KF21 개발 성공을 응원하는 투자자나 국민 여러분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3. KF21의 시장 잠재력과 개발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보람의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양국은 이 4.5세대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양산된다면 양국의 방위산업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 믿는다. 지난 10월 11일 인도네시아 외교정책공동체 FPCI와 한국재단이 자카르타에서 주최한 2차 인도네시아 한국 차세대 저널리스트 네트워크 워크숍에서 전 인도네시아 국방부 사무총장인 에리스 헤리안토는 이렇게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CN-235 경수송기를 제작할 능력이 있다. 우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전투기, 특히 4.5세대 전투기 관련하여 숙달됨으로써 우리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다. 에리스는 KF21의 시장 잠재력 측면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양한 국제기관들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24조 8천억 인도네시아 루피아, 약 2조 1천억 원 정도 투입된 이 전투기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부적으로 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만의 전속시장, 특정 상품을 반드시 사게 되는 소비자 시장은 한국이 120기, 인도네시아가 48기이니 168기이다. 한국은 향후 240기까지 추가로 도입 가능하다. 제인스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 이집트, 터키, 이스라엘, 사우디, 싱가포르, 핀란드, 스웨덴이 포함된 우선 시장에서 KF21 보라매가 흡수할 수 있는 전투기 수요는 160에서 596기에 달하고 비우선 시장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에서의 수주 가능 범위는 160에서 368기에 달한다. 2012년 전략정보기관 SDI 은 KF21 이 시장에서 149에서 572기에 달하는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했고 틸그룹의 연구에서는 599에서 869기의 수주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 제품이 많은 국가들에게 꽤 높은 구매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KF21 보람의 개발 과정에서의 난관들, 높은 시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KF21 보라매의 개발은 몇 가지 장애물들에 부딪혔는데 이에 대해 에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투기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129가지의 핵심 기술들이 미국의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이 중 9가지의 기술이 인도네시아에 이전될 수 없다. 또 다른 중대한 문제점은 바로 미국이 인도네시아에게 수출 허가권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시제기들에서 LRU, 현장 교환품, 형태 또는 다른 기술로 적용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인도네시아에게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는지 우리가 지켜볼 것이다. KF21 보람의 개발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랐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KFX 프로그램 총책이었던 전광선 단장은 미국의 수출 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술 이전 관련 합의를 마쳤다고 발언했다. 기술 이전은 직접 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한국은 몇 가지 교육, 훈련, 세미나, 직업교육을 통해 경험을 전달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는 전달받은 경험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록 몇 가지 문제점들은 있지만 전광선 단장은 KF21 보람의 전투기 프로젝트가 지체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 확신했고
지난 7월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은 KF-21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정상화에 합의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요약, KF-21 개발은 순항 중이고 여러 기관들의 예상으로는 수출 전망도 꽤 밝다. 문제는 KF-21에 적용되는 기술 일부가 인도네시아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과 미국이 인도네시아에게 수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다. 한국이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도네시아에게 기술 이전해주겠다고 하는데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도 있긴 한데 아무튼 양국 정상은 개발 프로그램 정상화에 합의했고 전 단장도 프로그램 순항을 확신했다.